네, 강원 강릉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동원령 2호를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먼저 저희 기자가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산불 상황 현재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어저께부터 예고된 바와 같이 굉장히 강한 강풍이 오늘 내일 불기로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압 자체도 어렵지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 면적이라든지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대응 2단계 또 그 산불에 대한 대응 3단계 이런 부분이 발령돼서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진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야간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화재 진압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얘기하셨는데 3단계가 지금 발령된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좀 중요시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대응에 있어서. 일단 뭐 확산을 방지하는 것, 진압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불이 이 지역 주민분들이 주거하는 마을이라든지 기반 시설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대피령도 내려졌긴 합니다만 인명안전 측면에서의 빠른 대피 또 그리고 이제 가옥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소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불이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기상 여건이라든지 바람의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낮에 잠깐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긴 한데 이 비가 어느 정도 내려져서 산불 확산에 조금 더 차단하는데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고 지금 대피 중이라고 대피 문자 발송돼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피 중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금 더 지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굉장히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산불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과 어느 정도 이격이 돼 있는 이런 곳이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령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빠르게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연기가 굉장히 강하게 분다거나 또 화재 현장 주변을 이제 지나시면서 이동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보로 안전한 지금 이제 대피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강원 동해안 전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할 부분인데 현재 바람의 방향이나 또 바람의 세기를 감안했을 때 확산 방향이나 전개 시간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뭐 양간지풍 앞에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사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부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산 쪽에서 오히려 마을이 있는 해안가 쪽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밤이 되는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바다 쪽이 이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바다 쪽에서 오히려 산 쪽으로 이렇게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산림의 어떤 화재 확산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민가 쪽으로나 마을 쪽으로의 확산 방지 쪽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저녁에 야간이 됐을 경우에는 산림 쪽으로의 확산 방지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산림의 확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산림을 이루고 있는 어떤 나무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도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대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침엽수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인화성 물질, 송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화성 물질이 이제 침엽수에 이런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재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최근에 많은 산불을 겪으면서 수종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종들을 인위적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복구 이런 과정에서 어떤 조림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를 둔다든지 또 방화대를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격을 충분히 시키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산불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 불었을 때는 헬기로
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강풍 때문에 헬기 진화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화산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좀 주요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헬기 진압이 공중 진압, 공중에서 물을 살포하는 이런 진압 방식이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선 대부분 공중 진압 중심으로 산불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헬기를 이용한 진압은 야간에 활동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바람이 불거나 악천후인 경우에는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물론 산불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무리하게 헬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헬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예.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무리하게 헬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압을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상에선 접근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방어선을 구축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오후가 됐을 때 바람이 좀 더 잦아들거나 기상이 조금 나아졌을 경우에 헬기 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이게 최고 대응 수위 아니겠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경우일 때 이 정도 단계가 발령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 면적, 예상 피해 면적이 한 100헥타르 이상이 되고 하루 이상 산불 진압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되는 경우, 한마디로 이제 넓은 범위에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3단계로 되는 경우에는 뭐 해당 광역 지역에 있는 이 산불 진압에 대한 동원 장비라든지 물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들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변 지역 혹은 또 그냥 인근 지역의 어떤 소방 진압을 위한 장비와 인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오늘 밤까지 계속 내일 아침까지 이 지역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고 하기 때문에 예. 야간에는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주간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가 일몰 이전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세를 좀 잡을 수 있느냐, 또 그리고 네. 밤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어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산불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빨리 진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정도의 한계 상황에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일단 주간에 최대한 화재 진압을 지상에서 실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오후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 헬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헬기를 많이 동원을 해서 화재 지역뿐만 아니라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충분한 주수를 하는 것들, 그래서 야간에 확산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마을이라든지 이를테면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산하는 방화대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 동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엔 사실 지금 해가 밝게 보이는 상황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지금 끄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야간에는 특히나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헬기는 지금 주간에도 헬기 투입이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더더욱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겠죠. 야간에는 또 현장에 접근해서 진압을 하는 지상 인력들의 활동 반경이나 활동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미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지역에 잔불 정리라든지 또 혹은 또 이제 화재가 확산될 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마도 퍼져나가는 아직 하지는 않지만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어느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대를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제 주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거주하신 곳에서 연기나 불이 보이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인근에 계신 분들은 또 대피하는 상황일 텐데 안전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좀 주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연기가 직접 피어오르거나 화선이 보이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험 지역에 인접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 대피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부는 때는 사실은 이제 불티 같은 것들이 길게는 수킬로까지 날아가서 다른 쪽에 또 산불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예비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산불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산림 주변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인근 지역에 있으신다면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이런 비화가 되는 불티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옥 주변이라든지 주변에 물을 좀 뿌려놓는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예. 부분들, 또 그리고 혹시라도 불티에 의해서 본인의 주변 지역에서 불이 나지 않는지를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빠른 네. 신고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피를 한다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합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피 장소, 지정돼 있는 대피 장소, 뭐 주민센터라든지 주변에 이제 이를테면은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임시 대피 장소들을 아마 지정해 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대피를 우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화재가 커졌을 경우에 반드시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임시 대피소에서 또 이를테면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우선 지금 현재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이게 보니까 원인이 저희가 추정되는 그 부분을 앞서 정우인 기자의 보도로 알려드렸었는데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기줄을 건드려서 불씨가 산불로 확산됐다, 이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강풍 계속 불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불씨 하나도 수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데 인근 타 지역으로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해야겠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소위 이제 우리가 화재가 커지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 불티가 날아가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드문드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화재가 확산되는 이런 소위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화재가 막 확산되는 이런 경향들도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진압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압력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비화되는 것들, 불티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또 이를테면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민가 쪽에서 특히 이제 뭐 불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길이 보인다거나 확실히 위협이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 대피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여기까지 오겠어라고 이제 사실 딱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지역의 그 주민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대피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는 걸 좀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재난 방송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제 보도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비상시에 대피를 위해서 필요하는 최소한의 필수로 챙겨야 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항상 켜두셔서 대피령 같은 것들이 이제 발령됐을 때 네네. 바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행동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동해안 근방을 비롯해서 사실 전국 곳곳에서 산불 화재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산불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뭐 꼭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봄철 굉장히 건조한 기후, 또 그리고 또 강한 바람,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온도, 기온 상승,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불 발생이라든지 피해 확산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 3월부터 5월까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바람, 또 강하고 고온의 이제 건조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화재에서 산불에 대한 부분의 위험성이 높은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은 사실 뭐 최근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조선시대 기록들도 보면 예. 동해안 일부 일대 지역이 상당히 이제 화재 대형 산불들이 났었던 이력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기후적인 특성이 동해안의 상당 부분 이런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지역은 사실 이런 위험성이 늘 상존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고성 산불 같은 경우도 속초 산불도 그렇고 끝으로 이제 사후 대책 못지않게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예상하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 끝으로 한 말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불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앞서 예.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수종을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으로 방화대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수십 년간의 이런 노력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부터 앞으로 이제 산불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어떤 계획들,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하고요. 네. 또 반대로 단기간적으로는 최근 들어선 산불 자체가 이를테면 이재민이 발생한다거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 이후에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제 이 생활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원상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불 진압 체계에 있어서는 예. 물론 공중 진압이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공중 진압이 어려울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의 진압 능력 혹은 장비라든지 인력들을 조금 더 확충하고 또 고도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